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배당주 꾸준히 모으고 계신가요? 매달 계좌에 찍히는 배당금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고 이게 진짜 나의 노후소득이 되겠구나 싶어서 더 열심히 모으게 되죠. 그런데 배당금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조용히 따라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예상보다 큰 세금을 내게 되고 건강보험료까지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구조를 미리 알고 준비를 잘 해둔다면 세금도 건보료도 충분히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발생하는 뜻밖의 문제들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건데요. 금융소득이란 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부르는 소득의 유형입니다. 금융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자소득은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수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국제회사채 수익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배당소득이란 자본을 투자한 대가로 받는 수익입니다. 주식의 배당금, ETF 분배금, 펀드의 이익 분배금 등이 여기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합하여 금융소득이라 부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이자, 배당소득세율은 14%이고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세율이 15%입니다. 예를 들어 5%짜리 예금에 2천만 원을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전 이자는 102만 3,238원이 되는데요. 예금이 만기되었을 때 이 금액을 모두 다 주지 않죠. 이자 소득세 15.4%인 15만 7,579원을 제한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세전 2천만 원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붙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5.4% 내면 땡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이 2천만 원에서 단 1만 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냅니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뭐냐? 개인이 받는 금융소득이 연간 세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15.4%의 세금과 별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고요. 여기에 기존 금융소득까지 더해서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세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로 분리과세 후 납세 의무는 종결되지만요.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고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얼마만큼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냐?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는 아래와 같은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를 내게 되는 건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배당소득으로 5천만 원을 수령하는 은퇴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월에 한 400만 원 정도 수령받는 사람이고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고 치고 배당소득세 15% 계산을 해보면 원천징수 되는 금액은 750만 원입니다. 앞에서 2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3천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소득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3천만 원만 종합소득세율표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율 15%이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종합과세로 나온 금액보다 기원천징수된 금액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추가 세금이 별도로 없고요. 기존에 원천징수됐던 금액으로 납세는 종결됩니다. 참고로 종합과세로 계산한 금액이 더 적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환급해 주는 건 없습니다. 소득세의 최소값이 원천징수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간 배당소득이 5천만 원인 연봉 1억 근로자 혹은 사업자라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큰 금액의 배당소득을 만들어내려면 억대 연봉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배당소득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초과한 3천만 원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근로소득이 1억 존재하죠. 그러면 두 개를 더했을 때 1억 3천만 원이 되고 1억 3천만 원은 세율 35% 구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1억 3천만 원을 35% 세율을 적용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빼주면 나오는 세금은 3,006만 원이 되는데요. 만약 금융소득이 없이 오로지 근로소득 1억만 있다고 했을 때 종합과세 되는 금액은 1,95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봤을 때 금융소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종합과세 금액은 1,050만 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3천만 원은 기존에 우리가 배당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된 금액이 또 있죠. 15% 세율하면 450만 원이고요. 결론적으로 연봉 1억인 근로자가 연간 배당소득 5천만 원일 때 종합과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600만 원이 나옵니다. 월로 따져보면 50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달 400만 원 넘는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세금으로 50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이 세금 때문에 무서워서 투자 못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아니죠.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는 연봉 5천만 원과 세금을 더 내긴 하지만 연봉을 1억 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고민도 없이 세금 더 내더라도 후자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금액이 같아지는 분기점을 알아둔다면 훨씬 더 좋겠죠.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이고요.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입니다. 먼저 국내를 보시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금액이 같아지는 연간 금융소득 금액은 7,760만 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같아지는 분기점 금액이 8,400만 원입니다. 단 다른 소득이 없이 오로지 순수하게 금융소득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연간 세전 금융소득이 국내의 경우 7,760만 원, 미국의 경우 8,400만 원, 이 금액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요. 이 금액을 만약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투자 원금이 아니고요. 금융소득이 이만큼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부부 합산으로 봤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1억 5,520만 원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1억 6,8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이 정도의 금융소득을 만들어내려면요. 배당률 5%라고 했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투자 원금이 31억이 필요하고요. 미국은 무려 33억 필요합니다. 한도가 너무너무 넉넉하죠. 그러니까 세금 무서워서 배당주에 투자 못한다는 말은 핑계입니다. 은퇴 이후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아주 넉넉하게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투자금을 더 마련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둬야겠죠.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 무서운 녀석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건보료이고요. 얼만큼 부담이 높아지는지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자 유형으로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피부양자도 있겠죠. 직장 가입자는 회사원, 공무원, 교직원 등 흔히 사업장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 가입자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 중 어딘가에는 속해 있겠죠. 먼저 직장 가입자부터 건보료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장기요양 보험료율 포함 8%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수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할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3천만 원 금융소득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의 8%를 곱해서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약 80만 원이 나오고요.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6만 6천 원 정도 보험료가 추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운 금액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직장가입자로 남아있을 순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텐데 지역가입자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다. 이러면 건보료 하나도 안 내셔도 되고요.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다. 이러면 1,001만 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재산도 같이 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보료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요. 원래는 여기에 자동차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도 2024년 자동차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근로나 사업소득 전혀 없다고 가정을 했고요.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월로 따지면 월에 한 100만 원 초반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리고 아파트는 시가 14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작년 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사상 첫 10억을 돌파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조건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월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29만 1,230원이 되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1년에 350만 원이 됩니다. 월에 100만 원 정도 금융소득이 들어오는데 건보료가 월에 30만 원 정도 나간다면 꽤나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두 번째 예시는 지방에 거주하는 은퇴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3천만 원 발생하고요. 월로 따지면 약 2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시가 5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부담해야 하는 월 건강보험료는 30만 9,650원이 나옵니다. 1년으로 따지면 37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앞에서 봤던 예시보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금융소득이 앞의 케이스보다 2배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들어가셔서 모의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예시이고요. 이분은 은퇴자이지만 국민연금으로 1,200만 원, 그러니까 월에 100만 원씩 수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4,200만 원이고요. 월에 3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정말 너무 든든하겠죠? 그리고 시가 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건보료는 월에 54만 6,530원입니다. 1년으로 하면 650만 원이 되겠네요.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금융소득이 늘어날수록 건보료 부담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실제로 건보료 계산을 해보니까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물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지만 세금과 건보료를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것이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세금과 건보료를 아낄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겠죠. 은퇴 후에 준비를 하게 되면 늦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부지런히 세금과 건보료 영향이 없는 곳으로 금융자산을 옮겨놔야만 합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노하우, 정보들을 꾸준히 전자책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풍족한 노후에 도움되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